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김종영입니다. 저희 연구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방 쪽에는 크게 두 가지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거든요. 국방 잘 아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소인데, 21년도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저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제 약간 지금 별도 이제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왔는데요. 저희는 국방 쪽에 기술 기획하고 관리, 평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양자 쪽도 저희가 로드맵 물론 국가연과 같이 기획하고 과제 관리, 과제 기획도 하고 로드맵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방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2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방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국방부에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방전략기술이라는 것을 10대 분야, 30개 분야를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양자 분야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립하게 된, 그러니까 양자 분야 선정이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선진국들은 양자 분야에 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민간뿐만이 아니고 국방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방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유럽은 되게 양자 쪽에 강대국입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 만약 학교나 업체나 기술력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 북방 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민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국가 양자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오늘 같은 퀀텀 코리아 행사를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국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양자 분야를 국방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양자 컴퓨팅 및 센싱 기술 특화 연구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과제를 하고 있지만 국가연에서 양자 센서 쪽으로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활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자 기술이라는 게 고전 무기 체계가 있고, 양자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과연 양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그 분야는 뭘까? 이게 저희 기관 현재 국방 쪽에 많은 고민사항입니다. 물론 민간도 양자 기술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AD를 포함해서 저희 국방 쪽에서도 기술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하고 양자의 응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많은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 탐색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양자 암호 통신이라든지 양자 통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각 분야에 대해서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큐비트가 가장 적합한지 이런 지금 계속 탐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방식이 이제 가장 앞서 나오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단계하고 그걸 실제 군에 응용하는 단계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양자 기술이 과연 고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관성 항법 장치라든지 이런 분야의 예를 들면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여러 가지 정밀도 대비 다 능가를 하고 그걸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판단들을 현재 이제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판단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2021년도, 22년도에 이제 양자 쪽에 맨 처음에 이제 국방 쪽 좀 홍보를 하자 그래서 양자 10선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약간 전문가들하고 이제 같이 자문해서 책자를 좀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양자 통신하고 컴퓨터, 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해서 이제 국방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갖고는 이제 소개를 드렸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체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킬체인 같은 경우는 가장 분 쪽에서 먼저 탐지하고, 그다음에 판단, 그다음에 상황 인식, 지휘 결심하고, 최종적으로는 타격하는, 이게 이제 간단한 형태의 킬체인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폭탄이 맨 처음에 이제 타격 분야에서 쓰였죠.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에서 이제 독일이 먼저 개발을 우려를 해서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해서 양자 또는 원자 수준에서 맨 처음에 국방 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원자 폭탄인데요.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잠잠해졌죠.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ICT, 이제 그거는 물리적 타격 수단이었고, 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하려면 정밀 계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ICT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많이 좀 부진했었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더불어서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양자 분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킬체인에서 탐지 분야, 그 다음에 상황 판단, 그 다음에 판단 분야, 그 다음에 지휘 결심, 이쪽 지휘 결심은 이제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되겠지만 그런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야들이 파급력이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통신하고 이제 뒤에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렇게 대회 공개를 좀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많이 공개를 안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타원의 크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 크기가 작을수록 요거는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작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여기 그림 보시면 저건 구성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에서 이제 접근하실 때 무기 체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접근할 거냐, 구성품으로 접근할 거냐. 그래서 구성품으로 들어갈 때는 기존 체계에 꼭 어떤 기존 체계에서 뭐 예를 들면 탐색 개발이나 체계 개발할 때 이 구성품이 적합한지 또는 운영 개념과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품 레벨이 있고 단위 시스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스템 레벨이라 하면 양자 센서 또는 양자 그 기술을 적용한 무기 체계가 단위 플랫폼 자체로 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자 레이더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NISQ, 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제 QKD는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단일 플랫폼이라고 적었는데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이쪽 X축에 보시면 밀리터리 레드니스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술 성숙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높고, Y축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군사적 파급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1번이라고 체크해놨는데, 저 1사분면이 미국에서는 가장 군사적으로 좀 효용성이 높고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왼쪽 면에 보신 박스가 저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이제 좀 높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위쪽에 보시면은 퀀텀 레이더하고 이제 퀀텀 인터넷 같은 경우 워낙 개념적으로 제시된 개념이어서 미국은 저렇게 표현한 것 같고, 양자 레이더도 미국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약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QKD 같은 경우는 유럽은 이제 QKD의 종주국으로서 많은 군사적인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QKD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DoD의 리퀘어먼트 또는 요구 능력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조금 지금은 중립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좀 팔로우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QKD를 미국 DoD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QKD랑 아까 얘기한 양자 센서 이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략기술은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촉진법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국방부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국방부를 지원을 해서 10대 분야 30개 전략기술을 수립했습니다. 국가 안보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래 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 또는 육성이 필요한 10대 30개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쭉 다 뭐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 양자는 양자 암호 통신과 센서 이 두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QKD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는 관성이나 전자기, 광학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했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략 기술 세웠으니까 전략 기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작년 5월달에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델파이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민간이 좀 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약 73%, 여기서 이제 100%는 예를 들면 최고 선진국 수준입니다. 최고 선진국 대비 73%의 이제 수준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 국방은 한 65%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간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국방에서 자체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이제 성숙된 기술을 국방에 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발전 방안입니다.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한 게 양자 그 어센 문제인데, 인증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좀 적용이 어렵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갈 건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K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민간 우수 기술을 받아들여서, 민간에서도 이제 애틀이 포함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응용이나 시험 개발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얽힘 기반은 상당히 아직은 좀 먼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위성으로 묵자호에서 이제 약간 성공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얽힌 기반은 아직 과제화나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양자 위성 통신 쪽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자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광학 센서라든지 전자기장, 관성, 그다음에 양자 시간, 양자 시계 이런 분야에 좀 투자를 할 계획이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양자 안테나가 좀 빠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양자 안테나, 양자 수신기 쪽에 대한 센서에서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국방에서 좀 유망하게 보는 분야여서 양자 안테나도 나중에 업데이트할 때 좀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 마쳤고요. 다음 패널 때 부족한 거 있으면 패널 때 좀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